자, 랜드로이드 UV 피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필요한 준비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시메트리를 걸어서 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 시메트리를 지우고, 여기 같이 이렇게 한 덩이로 되어 있는 건 자, 이렇게 반쪽을 잘라서 한쪽만 남겨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어태치를 해주면 이렇게 어태치가 되죠. 그래가지고 한쪽을 칠하면 나머지 반쪽도 자동으로 칠해지도록 이렇게 한쪽만 UV를 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얼랩을 해주고, 이 얼랩을 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에디터블 폴리에서 폴리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얼랩을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에디터블 폴리에서 폴리를 선택했다는 거는 폴리곤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편집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에디터블 폴리에 아무것도 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얼랩이 되어 있으니까 폴리로 선택할 건데 아무것도 안 선택하고 아무것도 안 선택한 거고 아무것도 안 선택한 걸 얼랩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이럴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랩을 할 건데 아무것도 안 선택한 걸 얼랩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선택한 걸 얼랩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버텍스나 엣지는 괜찮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도 있었냐면, 다 선택하고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자, 다 선택하고 얼랩을 하면 나오긴 해요. 자, 그런데 선택 해제했는데 색깔이 어때요 지금? 빨간색이죠. 근데 선택을 해제했는데 빨간색인 거면 선택한 거예요, 선택 안 한 거예요? 애매하죠. 예. 이래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은, 폴리를 누르거나 아니면 버텍스를 누르거나 엣지를 누르거나 이런 거를 없이 그냥 얼랩을 눌러야 된다. 그럼 이제 선택 해제가 되죠, 바깥쪽으로 클릭하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시작을 해볼 건데, 오픈 UV 에디터 열고, 그럼 다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럴 땐 프로젝션에서 이거 누르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XYZ를 눌러가면서, 아, 요 정도면은 여기서 보고 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어떤 걸로 나누면 되냐면, 자, 3번을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돼요, 이렇게. 전체 선택해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기가 얼굴, 그리고 여기가 꼬리가 있어요. 얼굴이나 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자동표기 눌러서 자동표기 해주면 적당히 잘 나옵니다. 꼬리도 적당히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 자동표기를 눌렀는데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동표기 누르라고 해서 눌렀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거는 왜 이러는 겁니까? 이러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크기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그냥 선택해보면 여기 밑에 1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100이 아니라 뭐 65, 17, 뭐 86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현재의 사이즈는 그 내가 임의로 조정해서 맞춰놓은 사이즈고, 이를테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33.9가 됐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늘렸다고 쳐요. 자, 이거를 하나로, 이걸 이렇게 늘렸다고 쳐요. 그럼 얘는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모르겠죠.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멀쩡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33.9%잖아요. 100%가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끝에 여기가 유틸리티 가서 리셋 엑스폼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리셋 엑스폼이 이렇게, 이게 리셋 엑스폼이 뭐 하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 임의로 크기를 바꿔놓은 것을 원래 크기로 바꿔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리셋이에요, 이게.
크기 리셋이 왜 필요해요? 라고 하면 크기 리셋이 없을 때는 당신의 모델링은 컴퓨터에서 이렇게 인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이게. 33%였던 걸 100%로 바꿀 때까지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애초에 이거 돌아가다 에러 났구나.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된다? 리셋 엑스폼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리셋 엑스폼 할 필요 없습니다. 제 건 다 맞아요. 그래도 그냥 하세요. 왜냐면 회전값도 있어요. 회전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90도 돌아가서 나와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막 선생님 시메트리 먹였는데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영상이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정상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전의 영상에서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뭐 물어보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얼랩을 쭉 해보겠습니다. 이제 리셋 폼도 설명했고, 이거 폴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기억해두면 되겠고, 이거 피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리셋 폼을 해놨으면 이렇게 자동 표기 했을 때 어지간하면 펴집니다. 어지간하면. 그리고 엣지에서 우리가 자를 부분은 어디냐면 이곳이에요. 이거. 자, 자르기 단축키는 Shift R. 단축키는 Shift R이고 버튼은 이거예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상태로 쫙 잘라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치. 여기는 이것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대로 잘라볼게요. 자, Shift R을 눌러서 팔을 잘랐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그러면은 자, 팔을 선택하고 자동 표기 딱 하면 제대로 펴졌죠. 앞뒤로 이렇게. 그죠? 근데 팔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여기가. 왜냐면 어차피 그림으로 그릴 건데 이게 뚝뚝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 브러쉬 갖다 대면 여기 끊긴 대로 브러쉬가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달 모양으로 나와요. 이쪽은 안 나오니까. 왜냐면 텍스처 상에서 떨어져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붙이기, 스티치에서 가장 끝에 요거를 눌러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다시 자동 표기.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그 다리.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선택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엣지가 왜 그렇게 빨리 됩니까? 루프 선택이 왜 이렇게 빨리 됩니까? 이러면,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 그냥 더블 클릭하면 루프거든요? 근데 내가 추가로 선택하고 싶다? 근데 여기를 루프로 선택하고 싶다? 그럼 더블 클릭. 이렇게. 익숙해지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연습을 많이 해봅시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를 끊어줍니다. 어떻게? 이 버튼을 누르거나 Shift R. 선생님 말처럼 Shift R 눌렀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하면 여기 위에 보면은 모든 단축키는 이게 눌려있는 상태인 걸 기준으로 합니다.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 그러니까 맥스의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벌의 단축키로는 단축키 등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단축키를 두 벌로 쓸 수 있게 단축키 1번은 이거를 띄고 쓰고 단축키 2번은 이걸 누르고 쓰는 걸로 그렇게 두 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많이 확장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맥스가 포토샵보다 기능이 많을 거예요. 한 3배 이상. 그걸 다 열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건축용에도 쓰지만 애니메이션에서도 쓰고 게임에서도 쓰고, 그리고 또 뭐지? 그 저기 건축 CAD 도면을 맥스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도 할 수 있고, 열거하자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자잘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다리는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뭘 기준으로 뜯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옷 보면 옷 꼬매져 있는 데 있어요. 재봉선. 그죠? 그거 기준으로 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 한번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실수로 눌러서 다 펴버렸네. 잠깐만, 이렇게 피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잘 폈는데 이제 다 펴졌어요. 아, 이거 몸 피는 것도 봐야 되는데 따로. 그냥 이렇게 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남는 부분, 이런 것들도, 이것도 보면은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면은 그렇게 크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붙였을 때 왜곡이 안 되고, 그리고 붙였을 때 그리기 쉬워요. 그래서 붙입니다. 이렇게. 여기 왜 안 붙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머리인데,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은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죠? 더블 클릭. 여기서 한번 해주고,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Shift R. 그럼 이제 면을 더블 클릭했을 때 선택되죠? 요거는 안쪽. 그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안쪽에서 보는 거니까. 요거는 바깥쪽. 근데 이게 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써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면, 귀는 이거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냥 냅두면 이거 왜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르는 기준이 점점 감이 잡히죠. 언제 자른다? 왜곡이 심해질 때 잘라준다. 안쪽까지 다 선택돼 버렸는데, 안쪽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선택해제하기 힘들잖아요. 이때는 이쪽에 요 에디트 UV에서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제해준다. 자, 그리고 요거를 잘랐을 때 요걸로 Shift R 잘라주면은, 배치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잘 배치가 된다. 깔끔하게 잘 배치가 도대체 뭐냐? 자, 텍스트 체커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위에 있어요. 이걸 띄워보니까 글자가 잘 보이죠. E3, E4, D4, D3, 뭐 D2, C3 잘 보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글자가 여기 글자랑 여기 글자랑 어때요? 너무 심하게 다르죠? 여기는 지금 길게 쭉 돼 있고, 여기는 짧게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그죠? 뭐 물론 이것도 왜곡이 막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건 아닌데, 여기 선 보면 어때요? 지금 쪼글쪼글하고 엄청 길게 늘어나고 뭐 그러고 있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건 어때요? 정사각형 모눈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런 거냐?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곡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예외 설명을 따로 할 테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다 떼주는 게 좋다. 여기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위에도.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제대로 펴주면 이렇게 펴지고, 그럼 이제 글자가 제대로 잘 보이고, 사각형도 살짝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사각형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 폈으면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동표기에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회전해 주세요. 내가 그리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안쪽이죠. 안쪽은 지금 바깥쪽에서 봤을 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줄여줍니다. 얘 왜 이렇게 작게 줄여요? 라고 하면, 텍스처는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러니까 이거가 자리가 많이 차지하는데 이 안 보이는데 자리 많이 차지하잖아. 그럼 다른 데 그려야 될 부분의 면적을 얘가 가져가죠. 무슨 말이냐면 얼굴 더 자세히 그리고 싶어요. 얼굴 왜 이렇게 도트로 나와요? 이러면 텍스처에서 면적 배분을 못했으니까. 그죠? 근데 텍스처에서 왜 면적 배분을 못했느냐? 이 뒷머리가 그냥 두면 이만하거든요. 얘 때문에 다른 애들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안 보이는데 자세히 그릴 필요 없어요? 자세히 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작게 줄이고 그 다음에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내려서 어레인지 엘리멘트의 오른쪽 위쪽에 팩투게더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여기 밑에 패딩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덩어리를 기준으로 100%로 했을 때 그 100% 중에 0.1% 간격을 띄면서 배치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를테면 우리가 그림을 UV를 그려야 될 때 UV 나뉘어 있는 게 여기 있고 요렇게 나뉘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브러쉬를 그냥 쓸 때 일반적으로 이런 브러쉬 그냥 쓰잖아요. 그죠? 근데 브러쉬를 쓸 때 내가 여기를 칠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 위쪽을 밝게 칠해야 되는 거예요. 밝게 칠하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럼 여기 지금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거를 침범 안 하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끼면 되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침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거를 떨구게 할 수 있어요? 하면 그게 요 패딩이다. 보통 어느 정도 넣으면 되냐면 2% 넣으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냐면 저게 이제 수학은 아니고 그냥 수치값으로 환원해서 봤을 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1.0 100% 그리고 또 있는데 또 뭐였지? 그러니까 RGB 값으로 봤을 때는 이게 RGB 값에서 이게 채널이거든요. 채널에서 이거 나타낼 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거를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255지 0부터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간색이 되죠. 그래서 이 255도 여기 100%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면 256이 들어가요. 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거. 처음 볼 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0.2다 그럼 뭐예요? 20%죠. 256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대충 찍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대충 한 51 정도 되지 않을까? 이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제 20% 띄고 이제 요거 오른쪽 위에 팩투게더를 누르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끼는 것도 아주 이쁘게 잘 떨어져서 브러쉬들이 서로 충돌 안 하게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띄고 보면 이제 요 모눈을 보니까 여기 끝에 남는 데가 있네? 라고 하는 데가 있죠? 요거를 눌러주고 프리폼 컨트롤을 누르면 유지가 됩니다. 이게 비율이. 그래서 요렇게 늘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고요. 이건 발이니까 뭐야, 왜 움직이질 않아? 자, 이건 발이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다리 근처에서 바로 칠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면은 잘 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덧붙여가지고 얘기하자면 귀는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곡 되잖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귀 안 보이죠?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면은 UV가 다 된 거고, 이제 우리는 이거를 바디 페인터 가서 칠할 거니까 굳이 예전에 했던 툴에서 렌더 UV 템플릿 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른 거 해보는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UV를 필 때 가끔씩 이렇게 겹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가지고 정리하면 절대 안 겹치거든요. 근데 UV 잘라놓은 게 너무 많고, 그리고 겹치는 거를 내가 꼭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드에서 이거를 솔리드로 선택해 주세요, 얘를. 그 다음에 렌더를 걸어주면, 이렇게 겹친 데가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겹친 데 알 때 필요할 때는, 렌더 UV 요거를 활용해서 겹친 데를 판별할 수 있고, 그거를 이렇게 따로 수정해 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치하려면, 자르는 거 잘 자르고, 그 다음에 자동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팩트궤도 눌러주면 된다. 패딩값 0.02 넣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 우클릭하고 에디터블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리 누르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게 깔끔하게 잘 나왔다. 우클릭하고 더 해주시고요. 반드시. 그 다음에 다시 UV 눌러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UV가 잘 들어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V 평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